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 종목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CJ 제일제당, 제가 120선 좀 안 건드리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건드리네요. 네, 올라가지 못할 자리에서 자꾸 이렇게 넘보면 120선에 대한 이제 부담감만 생기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은데, 자꾸 이렇게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꾸 건드려갖고 하는데, 글쎄요, 이 모습이 좋지 않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좀 그런 모습이 좀 안 나오면 좋은데, 아쉽게도 자꾸 이렇게 120선을 이제 건드리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데, 뭐, 다행인 거는 올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꾸 하더라도 추가로 하락을 안 하고 그냥 좀 멈추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오늘 이제 이렇게 올려치는 그 모양새가 나온 이유는 이제 사실 배당 권리 오늘 마감일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배당 권리 이후,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죠. 29, 30일 동안 그 어떤 매도물이 나갈 걸 대비해서 좀 더 주가를 올려놓자.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작업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뭐 어쨌든 네, 안 될 거는 좀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주가 자체는 그 전 거래일하고 똑같이 끝났으니까 그나마 좀 괜찮은데, 어쨌든 여기서 자리만 잡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시황부터 이제 한번 보면요. 그 연휴 동안에 이제 나온 것들 중에 하나인데, 24일에도 또 이런 게 있었죠. 연휴는 아니지만 그때 나왔던 것 중에 4분기도 이제 영업 매출 6조 3,32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3,247억 원에서 6.23, 20.35 정도 이렇게 증가할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실적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좋은 실적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 4분기도 뭐 그래서 해외 가공식품이나 이런 데들 매출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냉동 피자 라인이 또 매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이제 바탕이 되기 때문에 좀 앞으로의 그런 상황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조금 떨어져 있는 거는 관건이긴 해요. 왜냐면 해외 매출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면은 환율 때문에 환차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매출이 좋았는데도, 영업이익이 좋았는데도 어느 정도 감소 효과가, 감소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약간은 이제 조금 관건이긴 합니다. 관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해외 사업을 계속 지속한다 그러면 굳이 그 뭐 전체 그 매출이나 그 영업이익을 다 한국으로, 그러니까 원화로 환전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은 달러로 해외에서 갖고 있으면 되니까 이런 환차손 문제는 어느 정도 해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되게 긍정적이다. 그리고 4분기도 뭐 이 가공식품 영업이익도 뭐 140% 이상 할 전망이다. 그리고 바이오 산업 부문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6.1, 12.2 이렇게 증가한 수준이다 하면서 뭔가 좋다는 거죠. 좋고, 내년 전망도 밝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전체 이제 매출이 25조 6,689억, 영업이익 1조 4,573억. 네, 그래서 올해 대비 5.18, 4.30. 영업이익이 1조 4,573이에요. 물론 이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비용이나 뭐 해서 나가야 되는 거, 재투자, R&D 이런 거 쓰겠지만, 어쨌든 기업이 이 영업 활동으로 위해서 벌어들인 돈이 어마무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뭐 견실하고 괜찮은 그런 기업이고, 재무적인 부분도 이제 점점 개선돼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되게 좋은, 네, 되게 좋은 종목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연휴 동안에 이제 뭐 이런 레포트들이 좀 나오곤 했는데, 자, 그 보면은, 여기 있네요. 진짜 죄송합니다. 증권사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뭐 코로나 이렇게 돼서 뭐 5인 이상 모임 금지하는 조치까지 내렸는데, 그래서 뭐 연휴, 크리스마스 연휴나 연말 때 집콕 쪽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식품주 주가는 또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뭐 여기는 뭐 다른 얘기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주가들이 왜 지지부진하냐, 여기 대해서 이제 또 애널들이 얘기를 하죠. 증권업계 전문가들 얘기하는데 또다시 나옵니다. 기저효과, 학습효과 이런 소리 해요. 올해 대비 뭐 학습효과라는 거 보면은 이미 그 사재기 안 해도 된다. 그동안 이런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 이동 제한 이런 거를 겪어왔는데 봤더니 뭐 마트 사재기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바로 오고, 그러니까 사재기가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사재기를 안 하니까 그 사재기용 제품들에 대한 매출이 확 올라가진 않을 거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여기서 사재기 안에서 추가 매출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소리만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한 식품 수출이 축소되고 있다. 그래서 라면, 이건 이제 농심이나 이런 데 얘기죠. 네, 그런 거에서 31%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뭐라 그럴까요? 뭔가 좀 이 애널들 얘기는 올해 뭐 좀 좋았다. 그리고 또 그 이런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런 반짝성 기대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주가가 눌린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반짝 매출이 나와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 제1제당이 갖고 있는 주력 식품군들은 해외 매출도 그렇고, 이게 단순한 반짝 그런 매출, 이런 뭐 사재기용 그게 아니라 그 해외에서도 이제 간식이 아니라 주식으로까지 인정받으면서 새로운 그 음식, 어떤 식품, 그 어떤 뭐라 그러죠, 식습관에 대한 거, 새로운 그런 음식 문화, 이런 식품 문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 새로운 문화를 조성을 해 나가면서 매출이 확대돼 나가고 있는 거지, 단순히 뭐 코로나로 인한 사재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서 기업이 잘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만두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식습관 문화, 이 먹는 문화가 바뀌면서 늘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런 거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해외 시장을 제대로 보지를 않는 거죠. 나가서 본 적도 없고 그냥 어디 그냥 대충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널들이니까 또 이제 레포트는 내야 되고, 근데 자세히 모르고 이러니까 애매모호하겠습니다. 모든 게 보면 단어,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애널들이 자신이 없을 때 이상한 용어들을 많이 써요. 자기가 자신 있는 거 하는 거 딱 보시면 되게 명쾌하게 탁탁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근데 자신이 없으면 애매한 용어들, 이상한 용어들 써대면서, 그리고 되게 중립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도저도 아니게. 자, 보시면 근데 이게 뭐 그런 반짝 매출 안 나오고 그래갖고 주가가 늘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또 그거 있습니다. 중장기 그 모멘텀, 이걸 봐야 된다. 네. 아시안 푸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어서 해외에 기대할 만하다. 그 전에도 한번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나쁘다는 건지 좋다는 건지 애매하게 얘기해요. 그게 왜냐면 나쁘다 그랬다가 잘 되면은 네 이거밖에 몰라? 잘 된다 그랬다가 나쁘게 되면 당신 때문에, 이런 책임이 나올까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월급을 받는 샐러리맨들이잖아요. 자기가 소속된 그 기관, 증권사나 이런데 거기 전력하고 상반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얘기를 항상 이렇게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그래서 더더욱 실질적으로 이제 애널들 얘기보다는 애널들 얘기는 물론 참고할 만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섹터나 그 환경, 그다음에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는 레포트를 만들려면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재무제표 이런 거는 넣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실만 합니다. 근데 이들의 의견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만 하시고, 실질적인 방향은 정말로 그 기업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식과 별개로 그 기업에서 나오는 홍보물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시, 뭐 예를 들어 뭐 이번에 뭐 어떤 제품을 출시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시식회를 해본 결과 어떻더라,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차라리 이런 데이터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좀 보면 애널들 얘기 보면은 사실 뭐 이게 애널이나 뭐 증권 전문가 얘기라고 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좀 심한 말은 못하겠고요. 네, 그런 얘기들인데,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 저평가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중장기 괜찮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올해 이제 오늘 기준으로 이제 배당 권리가 이제 받았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권리를 받았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는 배당을 위해서 들어왔던 매수는 이제 매도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매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번에 그 사실 크게 눌리지 않는다 그러면 또 장기적으로 또 다시 한번 재상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또 괜찮은 그런 상태고요. 수급을 보면은 뭐 그동안 이제는 이제 차트가 연기금을 보면은 언제 그렇게 매도를 했나 할 정도로 바뀌었죠. 전에는 다 펄했잖아요. 투신도 다 펄했고, 그쵸? 또 어느 정도 빨간 것도 보이면서, 네, 전체 양을 보면 순매도긴 하지만 그래도 양이 많이 줄었죠. 네, 줄은 상태고 어느 정도 자꾸 순매수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순매수잖아요. 그쵸?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내년도 그렇고 전망은 좋게 보는 겁니다. 전망은 좋게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수급상으로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근데 투신이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양이 많지는 않지만, 투신도 그렇고 이제 금융투자보다는 이제 보험이나 연기금 이런 쪽에서 배당 수익도 같이 보고 들어온 그런 물량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조금 매도로는 나올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매도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좋죠. 그리고 투신도 이제 뭐 포트폴리오나 이런 건 다 정리가 끝날 시기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매수로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도 해볼 만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120선주 안 건드리면 좋겠다고 하는데 오늘 또 그랬습니다. 장 초반에, 네, 장 초반에 싹 밀어올렸다가 바로 순식간에 밀려 내려왔죠. 자, 저게 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자리에서 자리 잡는 게 좋은데 자꾸 120선 건드리니까 실망 매물이 좀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쭉 밀리다가 이제 막판에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제 배당 때문에 들어온 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갖고 있어요. 배당이기 때문에 막판에 그냥 배당금을 위한 형태로 들어왔는데 이게 조금 올려진 형태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차트 모양은 점점 나빠지고 있기는 합니다. 좋지는 않아요. 자꾸 이런 모습, 이 머리가 긴 실십자 칼자루 나오더니 그 다음에 네, 십자가 나오고요. 이렇게 또 이런 모양 또 만들고 장대음봉 만들고 또 머리가 더 긴 이런 형태 봉, 자꾸 추세 전환이 되도록 지금 신호를 줘요. 예, 그게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20선을 안 건드리면 좋은데 자꾸 건드리는 모습이 조금 네 아쉽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사실은 이게 더 아쉬운 부분은 직전에 있었던 박스권 상단을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마저도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뭐 여기 밑에 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뭐 이상하게 뜨네요. 이 하단 부분, 이 하단 부분에 대한 지지가 어쨌든 확인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이것까지 깰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내일이 중요한데, 내일 그 하락폭이 크지만 않다면 이 안에 38만 윗선에서 내일하고 모레 유지하면서 올해를 마무리하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게 놓고 그렇게 이제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 안에서 자리 잡고 재상승하면서 내년에 이 120선 돌파해 갖고 다시 한번 재상승을 갖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이제 어제 종가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이렇게 끝나긴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 추가로 자꾸 이걸 넘기보다는 이 안에서 지금 이 음봉 안에 숨어 들어가는 게 사실 좋거든요. 살짝 올라간 정도로 해주면 좋은데 내일은 좀 매도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오더라도 38만원 윗선에서 지키면서 있다가 이제 화요일날 한번 또 반등을 살짝 주고 이런 모습으로 좀 관리가 된다면 그렇게 가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매매하시느라고 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느덧 또 한 해가 끝나가는데 또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이제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